우리 신주백 교수님께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큰 틀에서. 그래서 우리 이현수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실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이제 하늘을 가리려고 시도하는 역사를 따져보면 1982년에 처음으로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사실은. 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의 결과물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이다라는 부분을 아시고 계시는 분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예요. 현재 사실은 82년 교과서 애국파동이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되면서 그걸 한국적으로 수습하는 방법의 하나가 독립기념관이었고, 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일본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교육의 문제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의 문제로 지금 이제 되어 있다. 근데 더 가관인 부분이 또 있죠. 그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면서 거기에 대한 만행을 또 덮으려고 네. 그렇게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게 분명히 그 재판을 받아서, 그러니까 동경재판이라든지 이런 재판을 받아서 일정한 처벌을 받았는데 그거 자체를 뒤집으려고 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걸 뒤집어지는 순간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이 배우는 역사라는 과목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한국사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일본의 침략과 지배에 관한 역사가 전혀 반대되시는 사실을 일본 학생들은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현상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20년, 30년 후에 이 세대들이 과연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의견이 맞겠느냐, 서로가 믿고 있는 진실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오는 충돌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거를 마무리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 약간 어긋난 왜곡일지라도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 왜곡이죠.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일본은 국제적으로도 계속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망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앙굴렘 국제 만화축제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룬 만화전 지지 않는 꽃 전시가 해외에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현세 작가님께서는 이 전시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 또 현지 반응은 어땠나요? 우선 앙굴렘 국제 만화 대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요. 네. 세계에서 작가주의 전시회로서는 가장 큰 대회입니다. 네. 53개국 작가들이 이제 참가를 하는데 원래 그 앙굴렘 작년이죠. 네네. 앙굴렘 축제 그 주제는 만화로 세계를 보자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주제가 정해지면 우리 한국에서는